보이지 않는 운명이 다가온다. 이 황홀경, 과연 누구의 꿈인가? 사또, 당신은 천벌을 받을 것이오. 붉은 것이 연분홍 치마 위로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매 끝에 수놓인 진달래꽃 자수와 하나가 되듯 붉은 빛은 치마 위에서 꽃잎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운이 달래를 묻은 곳에 차가운 새벽 아름다운 진달래가 피어났습니다. 사또 날이 저 계집이 은장도로 제 심장을 찌르기 전에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여인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이 사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또 부인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그녀의 얇은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비틀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부터 달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달래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래가 꽃이 되었다고 모두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짙고 선명한 진달래꽃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래가 꽃이 되었다고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진달래 언덕에서 피고 진 가장 붉고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은 깊은 산 아래, 맑은 개울이 흐르는 아늑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산자락이 온통 진달래 빛으로 물들었고, 여름이면 논에 풍년이 들었으며, 가을이면 감나무마다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 곳간이 비면 나누어 먹었고, 누군가 아프면 이웃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을은 참으로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 달래하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던 가문이었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기울면서 달래와 어머니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세가 기울었다 해도 달래에게서 양반가의 기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 기품은 더욱 맑고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이처럼 가슴 아린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다 누르셨죠? 달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달래의 얼굴은 이 마을에서, 아니 이 고을 어디에서도 견줄 리가 없을 만큼 빼어났습니다. 살결은 갓 피어난 목련꽃잎처럼 희고 투명하였으며 눈은 깊고 청아하여 바라보는 이의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연지를 바르지 않아도 봄날 진달래처럼 은은하게 붉었고 어떤 감정이든 그 얼굴에 담기면 보석처럼 빛이 났습니다. 슬플 때도 아름다웠고 기쁠 때도 아름다웠으며 아무 표정 없이 먼 산을 바라볼 때도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가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달래의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빗질을 곱게 하여 등 아래까지 하나로 길게 따아내렸으며 댕기는 그날의 옷과 어울리는 것으로 골라 매었습니다. 평소 즐겨 입는 옷은 연지빛 진분홍 명주 저고리에 자주색 공단 치마였습니다. 저고리의 자주색 고름은 치마와 한 빛으로 이어지듯 어우러졌고 허리 아래로 풍성하게 퍼지는 자주색 치마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랑살랑 물결쳤습니다. 가슴 아래에는 금박을 입힌 나비놀이개와 산호 장식이 달려 있었으며 발에는 꽃문양을 수놓은 비단 당해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허리춤에는 작은 보석이 박힌 은장도 하나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달래의 손에 쥐어준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달래는 인적이 드문 산과 들을 온종일 거닐기를 좋아했습니다. 꽃이 피면 꽃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고 새가 울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가 산을 좋아하는 것이 외롭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탓에 달래에게는 딱히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래 본인은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훈이 있었으니까요. 지훈은 달래보다 2살 위였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꽤나 눈에 띄는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걸음걸이에는 절로 힘이 실렸습니다. 얼굴은 날카로운 콧날과 깊이 패인 눈매가 어우러져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을 때조차 어딘가 고고한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한 번 본 사람은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무관을 꿈꾸는 청년답게 몸은 단단하고 동작은 민첩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자였습니다. 이 고을 양반가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나 어머니가 평민이었던 탓에 그 신분은 늘 어중간한 자리에 걸쳐 있었습니다. 문과는 길이 막혀 있었으나 무가만큼은 서자에게도 열려 있었고 지훈은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그 경계에서 지훈은 흔들리는 대신 단단해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평소 지훈의 차림은 자주색 무명 직령포였습니다. 소재는 비단이 아니었으나 색이 깊고 짙어 입은 사람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으며 허리에는 환도를 차고 머리는 검고 긴 머리카락을 위에서 반만 묶어 뒤로 흘러내리게 하였습니다. 흙립을 눌러 쓴 모습은 어디에 서 있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가를 준비하는 서자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눈빛에 날카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절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오직 달래만이 가득했습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달래가 힘들어할 때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달래가 웃으면 지훈도 따라 웃었고 달래가 울먹이면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앉아 밤이 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과 딸과 서자, 청년이라는 신분의 어긋남을 2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2사람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 해가 지기 시작하면 온 언덕이 붉게 물드는 진달래 언덕이었습니다. 봄이면 그 언덕은 천지가 진달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달래는 그 언덕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마을을 내려다보기를 좋아했고, 지우는 달래의 옆에 앉아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노을이 언덕을 물들이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만히 진달래 한 송이를 꺾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 꽃을 받아들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나란히 앉아 붉은 노을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와 지훈이 언젠가 혼례를 올릴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두 사람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봄마다 피어나는 진달래처럼 그 사랑은 변함없이 이 언덕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이 반드시 한 번씩은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그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몇 해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이었고 전에 있던 사또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터라 이번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또의 행차가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행렬은 요란했습니다. 앞에서 징을 치고 뒤에서 나팔을 불었으며 아전들은 백성들을 길가로 밀어내며 엎드려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길 위로 이 사또의 가마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가마 속에서 나온 것은 50대 초반의 사내였습니다. 이 사또의 차림은 화려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사모를 반듯하게 눌러 쓰고 있었으며 사모의 앞뒤로 뻗은 날개는 그의 권위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몸에는 짙은 녹색 비단 달령포를 걸쳤는데 가슴과 등에는 구름 위를 나는 학을 수놓은 운학 흉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서각대를 느슨하게 둘렀고 손에는 상아로 만든 호를 쥐었으며 발에는 검은 목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흰 중단을 받쳐 입어 목깃 부분이 깔끔하게 드러났습니다. 멀리서 보면 위험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달랐습니다. 그의 눈매에는 무언가 불쾌한 것이 있었습니다. 살짝 처진 눈꺼풀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훔쳐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는 항상 비스듬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미소란 웃지 않는 것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히 사또를 향해 수군거렸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또가 부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마을에는 이전에 없던 세금 항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실상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 사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한숨을 삼키며 곳간을 비워냈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었고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원님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이 사또는 위험을 과시한다는 명목 아래 말을 타고 마을 주변을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전 몇이 앞뒤로 따르며 길을 열었습니다.
봄볕은 따사롭고 진달래는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또의 말이 진달래 언덕 아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언덕 위에 달래가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침 작은 새에게 밥풀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연지빛 진분홍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가 봄바람에 살랑이는 가운데 가슴 아래 금박 나비 놀이개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길게 따아내린 검은 머리카락 끝에 진분홍 댕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손바닥 위에 나다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새가 날아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그 모습은 마치 진달래꽃 속에서 피어난 천상의 존재 같았습니다. 이 사또의 눈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는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또는 평생 탐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쌓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손에 넣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심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오래전에 잊어버렸거나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달래의 모습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수함이 이 사또에게는 아름다움이 아닌 소유욕으로 번졌습니다.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다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욕망으로 그날 밤 이 사또는 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는 그 방에서 그의 입가에 느린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이 사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풍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또 부인이었습니다. 사또 부인은 강 씨는 관아에서 늘 단정한 차림으로 안채를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조용하고 침착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불같은 자존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또와 혼인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의 온갖 변덕과 탐욕을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남편이 자신 말고 다른 여인을 집안으로 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촛불 앞에서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도, 아전을 불러 어디론가 심부름을 보내는 것도 모두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강 씨는 며칠 동안 가만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을 어딘가의 처녀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얇은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비틀렸습니다. 질투심이란 묘한 것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도 깊은 법이지만 강 씨의 질투는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견뎌온 자존심 그리고 이 집안에서 가진 유일한 자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뒤엉켜 강 씨의 마음속에는 달래를 향한 냉혹한 저기가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사또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단 옷감과 금은 보화를 달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마을의 덕망 높은 어르신을 중간에 세워 고을 원님이 깊은 감탄을 보낸다는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선물이 도착했을 때 달래의 집안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은 난처했고 정가를 받아드는 달래의 손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달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어르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으니 이 정성은 받을 수 없다고 정중하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돌려보낸 보따리는 고스란히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달래의 거절 소식을 들은 이 사또의 얼굴에서 그 비스듬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절당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지위도 있는 자신을 이름도 없는 시골 처녀가 거절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수치이자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집착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가질 수 없는 것 앞에서 더 미쳐드는 법이었습니다. 이 사또는 아전들을 불러 달래를 관아로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명목은 고을 잔치를 위해 도와줄 양반댁 규슈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핑계라는 것은 아전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달래가 관아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은 날개가 달린 것처럼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지훈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무예를 연습하다가 옆집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은 한 박자 멎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도를 내던지고 맨발로 관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달래는 이미 아전 2명에게 팔이 붙잡혀 안쪽으로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연지빛 저고리가 구겨지고 자주색 치마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고 아전들은 지훈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이 사또가 관아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또는 자주색 직령포 차림의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자 출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듯 그의 눈빛이 더욱 비틀렸습니다. 그는 상아호를 손에 쥔 채 부채를 탁 접으며 이 미천한 서자 놈이 감히 관아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느냐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이 사또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눈에 분노가 가득했지만 지훈은 그 분노를 이를 악물고 누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래를 위해서라면 무릎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또는 굴복하는 지훈을 보면서도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은 지훈의 모습이 그의 권력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안채 창호지 너머에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으며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달래를 향한 계략이 하나씩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관아의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옥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한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흙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바닥은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창살 사이로 가는 빗줄기가 들어왔다가 금세 사라졌고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 사또는 달래가 옥에 갇힌 뒤에 갈아입을 옷을 보내왔습니다. 새로운 고운 비단옷을 입으면 달래의 마음이 조금씩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옷을 방 한쪽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입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입고 들어온 옷이 이미 너무 지저분해진 탓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방에서 처음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온 정신이 그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이 고을에서 가장 힘있는 자였고
달래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 기댈 곳 없는 혼자인 처녀였습니다. 그 벽은 아무리 생각해도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아 보였습니다. 이 사또는 매일 밤 달래가 갇힌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달래 앞에 앉아 온갖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비단과 폐물을 보여주며 함께하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했고, 다음에는 지운까지 들먹이며 거절하면 모두가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말들은 하나같이 협박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다시 흔들림 없이 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가장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이 사또는 달래의 침묵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의 뜻에 끝까지 맞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고, 재물 앞에서 사람들은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달랐습니다. 겁에 질려 떨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뻔뻔하게 버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또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이 사또는 달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마을의 서책을 훔치고 영모를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조된 죄목이었지만 그것을 반박할 방법이 달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옥에 갇혔고 모함이라고 소리쳐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편 밖에서 지우는 미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관아 앞에 엎드려 달래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처음에 자주색이 흙과 피로 얼룩진 탓이었습니다. 아전들은 그 탄원서를 받아드는 척하다가 눈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지우는 찢긴 종이 조각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다음날 새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는 이 사또에게 직접 무릎을 꿇고 달래의 무죄를 빌었고, 그 대가로 아전들에게 끌려나가 매질을 당하면서도 달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또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사또는 지훈을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달래를 포기하고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거리지 않으면 달래와 지훈 모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두 사람 모두 영모죄에 연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달래가 보고 싶었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달래의 손을 잡고 진달래 언덕에 다시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달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달래가 살 수 있다면 자신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쯤이야.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또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지훈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영모죄에 연루되었다는 명목으로 지훈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왔습니다. 유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지훈은 채찍을 맞아가며 끌려갔습니다. 짙은 남색 직령포는 이미 찢기고 더럽혀져 흰 무명 조각처럼 너덜거렸습니다. 끌려가는 길목에서 지훈은 온 힘을 다해 달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리까지 울렸지만
옥방 안의 달래에게 닿지는 못했습니다. 달래가 지훈의 유배 소식을 들은 것은 간수의 무심한 한마디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말이 달래의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래는 차가운 옥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달래의 눈빛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먹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이유가 생겼습니다. 불시 달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훈을 유배 보냈으니 달래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기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진 사람은 결국 손 내미는 쪽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 사또가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 준 것이었고 그 세월 동안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달랐습니다. 달래는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방안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창살의 간격, 간수가 교대하는 시간, 마당 쪽에서 들리는 발소리의 패턴. 매일 밤 이 사또가 다녀가고 나면 달래는 간수가 졸기 시작하는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시간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달래의 손은 여전히 은장도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 사또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또는 그 무렵 달래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달래의 방으로 와 앉아 그동안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아느냐고. 유배지에서 고통받는 지훈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했습니다. 달래가 마음을 돌이키면 지훈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달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사또는 달래의 눈빛이 꺾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래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사또의 말 중에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이 즈음에 자신의 계략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계속 버티는 것도 남편이 집착을 거두지 않는 것도 모두 강씨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말 잘 듣는 하인 하나를 통해 달래의 죄목에 증거를 하나씩 보태가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목격자를 만들고 없는 서찰을 위조하고 없는 공모자를 엮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강 씨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매우 차분하게 오래된 습관처럼 해냈습니다. 마을에서는 달래의 소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모두가 달래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사또에게 맞서다가는 남은 것마저 빼앗길 것이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달래를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아팠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래는 오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졸기 시작했고 마당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은장도를 쥐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발소리를 죽이고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달래가 향한 곳은 관아 밖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달래의 탈출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다는 것을 이야기는 곧 보여주게 됩니다. 달래가 빠져나간 것을 안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수가 새벽에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달래는 없었습니다. 빈 옥방과 차가운 집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간수는 곧바로 이 사또에게 달려갔고 이 사또는 거칠게 잠에서 깨어나 즉각 수색을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달래가 있는 곳은 진달래 언덕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언덕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수없이 오르내렸던 그 길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고 해가 지면 노을이 물들었던 그 언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달래는 언덕 정상에 섰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달래의 향기가 났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트렸습니다. 새하얀 못이 저고리의 소매 끝에 수놓인 진달래꽃 자수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연분홍 고름이 바람에 살랑였고 연분홍 치마가 언덕 위에서 물결쳤습니다. 달래는 그 향기를 오래도록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훈이 보였습니다. 처음 꽃을 건네던 날에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저녁이 보였습니다. 달래는 어머니가 물려준 은장도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탈출을 했더라도 달래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훈은 먼 유배지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보복이 두려워 달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또는 집요했고 강씨 부인은 냉혹했습니다. 달래를 되찾으러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히면 이번에는 더 깊은 곳에 갇힐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순결과 지훈과의 사랑은 이 사또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이 언덕에서 사라지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사또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달빛을 받은 은장도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달래는 마지막으로 지훈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소리내어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고 그것은 바람 속으로 조용히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달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장도를 자신의 심장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붉은 것이 연분홍 치마 위로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매 끝에 수놓인 진달래꽃 자수와 하나가 되듯 붉은 빛은 치마 위에서 꽃잎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봄이면 이 언덕을 물들이는 진달래꽃이 달래의 치마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그렇게 진달래 언덕의 흙 위에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오래 묵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린 듯한 고요하고 평온한 흐스야 미소가 깃들었습니다. 새하얀 저고리와 연분홍 치마가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났습니다. 꽃 속에 잠든 것처럼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이 진달래 언덕에서 달래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저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달래가 쓰러진 자리에 흙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흙 위로 아직 봄도 채 무르익지 않은 이른 아침에 작은 진달래 싹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세상을 떠난 뒤 진달래 언덕에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래의 피가 스며든 그 자리에서 봄이 되자 이전보다 훨씬 짙고 선명한 진달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같은 언덕에 있는 다른 꽃들보다 색이 진했고 꽃잎이 더 두꺼웠으며 바람이 불어도 쉽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 꽃들은 마치 달래의 심장에서 솟아난 것처럼 생생한 빛깔을 띠었으며 어떤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오래도록 언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들이 달래가 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고 순수한 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달래의 이야기가 흘러갔고 그것은 다시 그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또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으나 이야기가 모이면 힘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감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또는 달래가 죽은 뒤로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언제나 진달래 언덕이 나왔고 새하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은 달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달래의 눈빛이 이 사또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낮에는 부채질을 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 사또가 쌓아둔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부인이 위조한 서찰이 발견되었습니다. 없는 목격자들이 거짓을 댔다고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또가 불법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의 장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가 무너지자 다른 것도 무너졌습니다. 탐욕 위에 쌓은 것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이 사또는 파직되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강씨 부인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관아에서 쫓겨난 이 사또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모인 사람들은 권력이 사라지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무도 없이 쓸쓸한 말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유배지에서 소식을 들은 지우는 허망한 걸음으로 진달래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봄이었고 언덕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꽃들 앞에서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꽃잎에 손을 대는 순간 달래의 마지막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언덕에 달래를 묻었습니다. 진달래꽃이 가장 많이 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지훈이 달래의 무덤 앞에 앉아 있는데 무덤 바로 옆 흙에서 작은 진달래 싹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꽃도 피지 않은 그냥 가느다란 초록 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마치 달래가 아직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봄은 왔습니다. 해가 바뀌고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들이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진달래 언덕만큼은 해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붉게 피어났습니다. 다른 어느 언덕보다 빨리 그리고 더 짙은 색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달래를 기억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할머니에서 손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더 넓게 퍼졌고 더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달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억울하게 살다간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끝내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붉은 꽃잎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달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순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것,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 달래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고 죽음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사또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탐냈던 달래도, 쌓아두었던 재물도, 누렸던 권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는 했지만 존경이 아닌 경계와 교훈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것은 반드시 허물어진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했습니다. 반면 달래의 이름은 꽃이 되었습니다. 봄마다 피어나는 붉은 진달래꽃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보여준 것과 죽음으로 남긴 것들을 해마다 이 언덕 위에서 다시 꽃피웠습니다. 억울함도 슬픔도 사랑도 용기도 그 모든 것이 봄이 오면 진달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권력도 어떤 탐욕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언덕 아래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봄이 되면 언덕에 올라 꽃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울었고 나중에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우는 달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는 달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칠 때면 언제나 언덕의 진달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꽃이 달래입니다. 매년 봄 달래는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는 진달래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봄마다 산기슭을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꽃을 보면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누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달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과 용기는 꽃이 되어 이 세상에 남습니다. 오늘 달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봄마다 피어나는 진달래꽃을 보실 때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면 달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에 남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한 켠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데워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